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여러분은 금융소득 100만원하고 절세 100만원을 고른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은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부자들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금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세금에 신경 쓰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100만원 그리고 절세 100만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에 넣었는데 이자 소득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연말정산을 잘해서 100만원 세금을 환급받았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갑돌이는 예금에 넣어가지고 수익이 나서 이자 수익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갑순이는 연말정산을 잘해서 세액공제 환급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100만원인데요. 사실은 이 100만원이 똑같은 100만원이 아닙니다. 갑돌이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15.4%에서 최고 49.5%까지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5.4%로 과세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15.4%인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은 실제 남는 돈은 84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세율이 49.5% 적용된다고 하면은 무려 49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50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갑순이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받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하고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2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수익의 차이가. 그래서 금융소득 100만 원보다 절세에서 100만 원 받는 것이 효과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건데요. 중요한 비과세 상품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ISA 계좌죠.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있는 상품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해야 될 첫 번째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지만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이 계좌에 가입하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병내일 준비적금 같은 경우도 납입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 조합 출자금이나 조합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은 어디서 쓰느냐? 상호금융, 다시 말하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출자를 하거나 예탁금을 넣은 경우에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인데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비과세 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과세 상품은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절세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 상품인데요. 소득공제 상품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청약저축이죠.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죠. 세금이 줄어들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줄어든 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절세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으로 비교하면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15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세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벤처 펀드도 있는데요. 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되는 펀드인데 이 경우에는 납입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런 비과세 상품이나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이런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득공제 상품은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한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공제할 때 세율별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 세율 적용되는 사람하고 45% 세율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5% 세율 적용되는 사람은 자기 낸 세금의 15%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은 45% 세율 적용되는 사람은 낸 세금의 45%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득자라고 하시면은 소득공제 상품에 좀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 상품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신탁이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은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게 되는데, 지금은 연금저축과 관련된 상품은 연금저축 펀드 또는 연금저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연금저축 펀드보다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IRP라는 게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IRP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 IRP, 그 다음 적립 IRP인데, 퇴직 IRP는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를 말하는 거고요. 적립 IRP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퇴직금을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나의 개별적으로 넣는 IRP가 적립 IRP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 IRP, 적립 IRP 두 계좌 모두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상품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한테 유리하지만은 세액공제는 소득의 다수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저소득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6.6% 내는 저소득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6.6% 세액공제 해주는 게 아니라 16.5%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환급받을 세율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자한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고소득자한테도 좋은데 특히 저소득자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3명이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일반 적금에 매년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고요. 갑순이는 세액공제 상품 채권형에 100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똘똘이는 세액공제 상품인데 반도체 ETF, 그러니까 주식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연수익률 3%, 갑순이도 채권형의 연수익률 3%라고 가정을 하고요. 반도체 ETF는 정확하게 수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실제 수익 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반도체 ETF로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900만 원이나 수익이 났고요. 적금이나 채권형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갑돌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금에서 투자 수익 1,800만 원에 대해서 15.4%는 28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갑순이나 똘똘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연됩니다. 늦게 내도 됩니다. 과세 이연이란 말은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지금 안 갚고 30년 후에 갚으라고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지금 당장 내야 될 대출 이자를 30년 후에부터 내도 된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자 내는 것만큼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해 준다. 다시 말하면은 세금 낸 것을 10년, 20년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로 연장해 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내게 됩니다. 세금 환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갑돌이는 일반 적금에 넣었을 때 세금 환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순이와 똘똘이는 10년간 990만 원이라는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냥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세금 냈던 거 다시 돌려받는 게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실제 수익을 보면은 똘똘이 일반 적금에만 넣은 갑돌이는 실제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갑순이는 280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많죠. 그다음 똘똘이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 4배 가까이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상품,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은 똑같은 100만 원을 납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의 차이가 무려 4배까지 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이런 절세 상품에 가입하면은 투자 수익률은 물론이고 절세로 인한 그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점 좀 잘 알아두시고, 그 절세된 부분을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 항상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절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사항은 절세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는 10년, 20년 계속 적립할 돈이다. 그랬을 때는 절세 상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 상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서 똑같은 돈이라도 2배, 4배 이상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